안녕하세요. 취업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박준규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안면 윤곽 후 발생하는 볼처짐에 대한 것입니다. 볼처짐에 대해서는 제가 국내 어느 의사보다 진심이라고 자부하는데요. 최근 수년간 성형외과 학회에서 볼처짐 관련 연자로 제가 가장 많이 초청되었거든요. 올해도 예정되어 있는 강의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인트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광대 수술을 잘못하면 볼처짐이 올 수 있다는 점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광대 수술을 하면 볼처짐이 반드시 온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게 진실일까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볼처짐 없을 거라 듣고 수술했는데 결국 볼처짐이 생겼어요. 이런 경험담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개인의 경험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다 일반인이 쓴 걸까 의심되는 주장들도 있어요. 광대 수술하면 100% 볼처짐이 온다. 상식적으로 뼈가 줄어드니까 공간이 남아서 살이 처지는 건 당연한 거다. 박리하면 갈비뼈에서 살 벗기는 거랑 똑같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까요? 의사들도 자신의 수술법을 벗어나면 확신 있게 말하기 힘든데 말이죠. 볼처짐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도 당연히 처진다는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팔에 지방흡입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지방흡입 후에도 공간은 남겠죠. 하지만 항상 살이 처지진 않아요. 아주 심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곤 오히려 가늘고 탄력 있는 팔이 되겠죠. 코에서 뼈를 깎거나 사각턱 수술을 할 때 피부가 잘 처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광대에서만 유독 뼈가 줄어 살이 처진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박리를 해서 살이 처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박리를 과도하게 하면 살이 처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박리를 하면 반드시 살이 처진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정확히 반대되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광대뼈가 골절되어서 광대뼈가 아래로 처지게 되면 그 뼈에 부착된 볼살들은 함께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박리가 없어도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처진 볼살은 광대뼈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수술을 하면 잘 올라갑니다. 이 수술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당연히 수술을 하려면 박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처질 때는 박리가 없었는데 수술할 때 박리를 해서 수술했는데 잘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박리 때문에 반드시 처진다는 말은 당연히 틀렸겠죠. 그런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돌아다닐까요? 전 상식적으로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이상하거든요. 이게 정말 전문적인 내용인데 상식적으로 볼처짐이 당연하게 온다 하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가스라이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혹시 돈 때문 아닐까요? 볼처짐이 돈이 된다는 겁니다. 리프팅 수술, 시술 이런 산업이 이미 너무 커졌어요. 누군가는 이로 인해 큰 돈을 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처진다는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볼처짐에 대해서는 너무 할 말이 많아서요. 이후에도 많은 영상으로 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광대 수술과 볼처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제 블로그에 관련 내용의 글이 이미 수십 편이나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